재산 신고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후보자님 그 부모님 모두 다 살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아버지도 안 좋으십니다. 그래요? 연세가 97이시기 때문에 예. 바깥 출입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시죠? 자, 어머니는 그러면 치매로 한 치매가 10년 정도. 예, 부모님께서 그럼 소득 활동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께서 재산 신고를 쭉 해오다가 2007년부터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그때부터 부모님의 재산을 고지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지금 모친의 삼성증권 잔액을 보니까 이게 2억 6천만 원이 현재 있는 것 같고요. 고지 거부하시면서 보니까 후보자께서 한 150만 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일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셨던 것 같은데 피부양자가 아니다라고 고지 거부한 게 저는 일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은 어떤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셨나요?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짧게 제가 말씀해 한 거는 주세요. 그 고향의 밭을 네.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나머지는 아파트 그 주택 청량예금 예, 부동산 투기 자격을 목적이신 유지하기 합니다. 거죠. 예. 자, 이렇게 위장 전입하면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 법원 잘 알고 알겠습니다. 계시죠? 예. 만약에 후보자의 사건이 그 형사재판 하셨으니까 후보자님의 사건이 그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라고 하면 유죄 선고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라서 잘 피해간 것 같아요. 후보자님도 지금 위장 전입을 총 6차례 했어요. 맞습니까? 6차례 위장 전입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번 2018년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 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퇴할 의향은 예. 없으신가요? 예, 그 점 때문은 없습니다. 네. 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서울대 법대 79학번들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지금 후보자님이 거론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시죠. 근데 다행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난번 때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회피를 하셨어요. 이때 회피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헌재로 오면 그때도 회피하실 겁니까? 제가 그 서면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짧게 답변 주세요. 예, 회피하실 겁니까? 이 사건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는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도 회피하실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헌법 소원 회피하고는 사안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 다르죠? 그 직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근데 겁니까? 제가 그 친분 관계 때문에 회피하셨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 관계가 있으면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거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때 네, 국민의 그 의견을 상황에 전달하는 가서 것이고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겠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보훈 인사로 지금 뭐 후보자가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전원 일치 아닙니까? 기각 의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7분들도 다 보훈을 해드리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하실 일 많겠네요. 자, 그리고 또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던데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서울대 법대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대한민국에 해줬던 가장 좋은 기여한 바가 뭐냐면 절대 안 뭉쳐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8명 중에 서울대 법대 6명입니다.
자, 대통령하고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8명 중에 6명이 서울대 법대인 헌재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인사 자체가 뭐 친분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정부 때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그 뭐 나무 위키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클럽 카페지기가 코레일 유통 이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른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데요. 자, 이제 본질이 행정부가 그 판사의 동향과 누구랑 친한지, 언제 누구랑 술 먹었는지, 뭐 출근은 제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면 적절한가요? 그건 생각이 어려울 상황 같습니다. 상정하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은 행정부 맞죠? 예, 네.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해서 문제가 생겼었죠. 한번 발칵 뒤집혔죠. 기억하시죠? 그때 뭐 행정소송하고 하던 그 네. 말씀. 그 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이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됐고, 실제로 행정법원 1심 법원에서도 판사 사찰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행정부에 의한 판사 사찰은 상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 행정부에서 판사에 대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하고 같이 영장을 발부를 받기 위해서 특정 판사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그 영장전담 판사를 구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가 아닌가 싶은데, 뭐 한번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